반갑습니다. 윤재수입니다. 원래 마지막 발표자가 시간을 끌면 욕을 먹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문제가 돼서 좀 핵심 위주로,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중복된 내용들은 가감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인데요. 여기 뭐 앞에 나왔지만 어쨌든 향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이용 확대 정책을 하게 되면 기존 예측량보다는 훨씬 더 발생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처분할 수 있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떤 안전관리 정책,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 관리 기술로 선택할 옵션들은 직접 처분, 수칙 재처리, 해외 공동 처리나 위탁 재처리, 그리고 지금 기술 개발 중인 파이로 SFR 재순환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칙 재처리는 어떤 순수 플루토늄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해외 위탁 재처리는 프랑스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용률 운반이나 어떤 상시 시설 가용성,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했을 때 비용을 올렸을 때 대응 방안들, 여러 가지 좀 퀘스천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어쨌든 대규모 처분장 부지가 꼭 관건인데요. 직접 처분, 그리고 파이로 같은 경우 실증, 이런 부분이 관건인데요. 파이로 SFR 재소환이 그래도 선택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보시면 싱고리 오리고기 이제 공론 확대하고 2014년 4월에 공론 확대 이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당연히 사용 해결 방안이 중요하다는 거 있고요. 그러면 사용 해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재순환에 대해서 어떻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중립적인 게 4라고 봤을 때 미국이 4.76인데 한국은 5.27로 상당히 긍정적인 재순환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쨌든 사용해결료 처분부담 경감을 위해서 8구 고소득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8구에서 문제가 되는 원소들을 분리해서 고속력에 소각하고 폐기물 양을 최소화해서 심층 처분 또는 신분 처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할 수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앞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요.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습식 재처리는 특정 용액을 써서 순수 플루토늄을 이제 분리하는 그거에 비해서 파이로는 완전히 전기를 걸어서 전이차가 굉장히 좁은 부분에서 고순도 플루토늄 추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제 약산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습식 공정에 비해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소스텀 얘기하셨는데 인계 사고가 적고 시설 전체로 사고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은 소각에서 고속무에서 문제가 되는 사용액에서 문제가 되는 원소들을 좀 소각함으로써 환경 친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습식 재처리 대비해서 공정이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일 용량 대비 경제성이 우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파이로 연구개발 추진 경과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97년도부터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2008년에 미래원자력 시스템 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파이로에 대해서 이제 국내 실증까지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에 한미 간에 원자력 공동연구 주기 합의를 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그래서 이 JFC에서의 핵심은 어쨌든 공학 규모로 파이로를 한번 기술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어떤 공학 규모의 시설을 취소하는 그런 계획이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수정된 계획에 따라 진행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사용해결 처리 기술에 대한 추진 연구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쨌든 한미 공동 연구가 20년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을 하자, 이렇게 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년까지 한미가 공동 연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나온 것처럼 10년 보고서를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작년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해결 처리 기술 연구개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 파이로 고속로 연계 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관리 기술로서 가치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 말에 원자력 진흥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사용행 처리 기술 연구개발 지속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까지 이제 파일의 연구 개발 방향은 어쨌든 사용 해결료 처리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파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이제 목표로 이제 왔는데요. 크게 이제 항목을 보면 기술성, 안전성, 뭐 지금 잠깐 얘기 나왔지만요. 시설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핵작산성을 이제 보는 건데요. 어찌 보면 이제 공학 규모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타당하냐에 대해서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된 그 한미 공동 연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파이로 전 공정에 대해서 공학적 규모에서 어떤 기술을 좀 실험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 세계 최초로 실제 이제 경수로 사용 해결료를 사용해가지고 파이로 전 공정에 대해서 공학 규모로 실증을 함으로써 파이로 타당성 확인한 검증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현안이 과연 용량 증대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프라이드 시설을 이용해서 모의 핵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파이로 용량 증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 사용 해결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적인 여러 자료를 확보를 했으면 국내에서는 용량 증대의 가능성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파이로 기술 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 이렇게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뭔가 어떤 분들은 나사 TRL 레벨에서 이렇게 낮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TRL 6이 되려면은 어떤 국내에서 실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 이제 미국에서 공학 규모로 여러 가지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 실증해서 가야 되고 결국은 실증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상용화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요약을 하면 어쨌든 공학 규모에서 기술 검증이 이루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가 이제 핵심 키가 되는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학 규모에서 기술 타당성은 확인을 했지만 어떤 공정 간 어떤 최적 조건, 그리고 공정 간 서로 연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이다오에 이제 장치 설치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수년간 성능을 검증했으면 향후에 이제 시설 한 60년 수명을 봤을 때도 장기 운전에도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핵물질 계량 관리 중심으로 안전 기술을 확보를 했는데 뭔가 상용 시설 갔을 때 안전 조치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좀 핵작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 성능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파이로 시설이 만약에 어떤 옵션으로 간다고 하면 21세기 뭐 30년대 40년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장치를 이제 로봇팔로 이용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면 기계가 이제 자동으로 하고 어떤 장치들이 모듈화, 공정과 안전조치가 통합된 어떤 모듈 개념의 유닛을 달아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이제 기술 강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목표는 어쨌든 30년대 말에 실증 시설을 실증을 통해 가지고 뭔가 파이로 기술의 모든 자료들을 생산을 하자, 이런 부분은 이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 5년 동안 지금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그리고 공정과 안전과 통합된 모듈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실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실제 이제 여타 사업을 통해서 실제 사용은 미국으로부터 파이로 장기동의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장기동의를 확보를 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시설을 구축해서 이제 실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지 확보나 장기동의 확보,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저희 우리 구정에서 다니면서 일발표에서 했지만은 어떤 현재 정부에서 JFCS 마무리, 그리고 미국과 향후 계획 대미 협의, 이게 사실은 파이로 장기동의 협상을 좀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 계획에 영향이 없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사용계획 관리 정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롤링 플랜으로 4, 5년마다 기술 점검을 거쳐서 어떤 기술 개발의 어떤 진전을 보면서 기존 정책의 어떤 방향들을 좀 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좀 수정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도 조동관 단장님께서 발표했지만은 직접적으로 현재 충분히 안전한 기술로 이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 처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 장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처리 제한 기술 혹은 병행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파이로 기술 자체만으로도 어떤 립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금까지 온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후보 기술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기술 개발 검증을 바탕으로 어떤 이념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하에서 국가가 사용하기로 관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로 관리 특별법의 저장 처분과 함께 연구개발 차원에서 처리도 이제 포함해서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파이로 기술이 이제 과거 핵심 기술 개발을 이제 인해서 이제 실증 단계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지금까지의 어떤 기술 개발 결과와 앞으로 나갈 부분들을 좀 조화를 이뤄서 어떤 그런 실증자를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어떤 EU 텍스론의 핵심이 순환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에 맞게끔 이 원자력 논의할 KTX의 원자력 포함 논의할 때 파이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